안녕하세요. 김기획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대 대선 후보자 6개 영역에서의 정책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대통령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언론사들의 기사나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한번 정책 비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눈을 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걸친 토론회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토론회 영상들을 꼭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그런 것들은 일체 배제했으니 여러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집값이 정말 폭등을 해서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20년은 돈을 벌어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일단은 후보자, 4명의 후보자들 모두 이것에 대한 시각이 정말 모두 달랐어요. 굉장히 특이한데, 한번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생애 최초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타깃한 정책이겠죠. 생애 최초 주택 공급자에게 90%의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원가 주택이 뭐냐면, 지금 주택을 구매를 하면 개발을 하시는 분들께 이익이 돼요. 당연히 그래야 집을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이유를 붙여서 집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90%까지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한 건데요. 더불어서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물량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은 완전 환수하는 것으로 지금 공약을 세웠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만이 많겠죠. 어쨌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택을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 건데, 이익을 완전 환수한다면 이것은 기업들에게 조금 안 좋은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서울에 있는 주택에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특이한 점은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청약 제도에서 어쨌든 군필자 남성을 위한 정책이긴 하죠. 또 수도권 청년에게 80% 원가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재명 후보와도 좀 비슷한 공약이긴 합니다. 특이했던 점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종부세라는 것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께 이제 세금이 붙어요. 근데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년 중에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집이 2채가 될 이유는 없으니 40대 이상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청약제도에 대해서, 이 청약이 지금 세대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 세대별 쿼터제를 통해 세대별로 그 가점에 대해서 상한가를 두고 다르게 책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최초 15년은 무이자를 제공하고, 그 다음은 최저금리, 현재 금리를 맞춰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반값주택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심상정 후보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임대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공 아파트에 대해 세입자 주거권을 영구히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심상정 후보의 정책을 까는 건 아니고요. 공공임대 아파트를 갖게 되면 사실 이 아파트라는 것, 이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유지해서 그냥 의지해서 살게 되면 사실 집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공공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핫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정말 내 후보자들이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죠. 다음은 연금 개혁입니다.
이 연금 제도가 지금 이번 대선에 정말 큰 화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연금 재정이 몇십 년 안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MZ세대, Y세대들의 그 연금을 들고 있는 것이 무용할 정도로 이제 훗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연금 개혁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떠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실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빈부격차에는 사실 도움이 되진 않죠.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연금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 40% 정도인데,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반 그냥 국민연금을 넣는 사람들은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본인이 받는 임금 수준의 40%라는 거죠. 40%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단 보험료를 인상하고 특수직역인데 특수직역이에요. 특수직역이라 하면 뭐 공무원, 군인, 교사들의 그 연금 기준이 다 다른데 이것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연금 제도 간의 불평등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특수직역의 그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보험료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공무원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후보와 비슷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화두를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주 52시간제가 잘 도입이 돼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주 52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도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보면 주 4일, 주 4.5일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 4일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쪽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주 4일 시행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쨌든 스타트업, 대기업, 뭐 중견기업 간의 산업의 현실이 사실 다 다르니 산업의 현실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120시간에 대한 게 이제 문제였죠. 이것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로 노출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노동에 대한 뭐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슈 메이킹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토론회 영상을 보니까 언론이 과장한 거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120시간을 하든 주 4일을 하든 기업에 따라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기업의 자율권을 부여해서 뭐 주 4일을 하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심상정 후보는 정말 강력하게 주 4일제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OECD 국가 중에 근무 시간이 정말 많고 이것은 어쨌든 선진국 향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 4일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입니다. 외교 안보도 역시 정말 아주 첨예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먼저 심상정 후보의 의견부터 보면 우선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어요. 뭐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어떤 나라를 먼저 만날 것이냐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 먼저 가지고 다음에 한미 정상, 그 다음에 4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일본이 포함된 것을 통해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히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평화 유지가 어쨌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평화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인 외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외교의 순서를 정한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했고 이제 산불 정책을 하는데 이것 역시
사드 추가 배치 불가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 제재 불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하는 거, 중국하고의 어떤 정책이긴 한데 중국에 유리한 정책인데 이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해군 공군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론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쨌거나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도발할 경우에 전쟁 억제를 위해, 이것도 역시 평화를 위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셨고요. 그래서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외교 순서로는 한미 정상회담 먼저,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의 어떠한 동맹이 약간 약화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먼저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중국 말씀하셨고, 사드 배치 또한 말씀하셨어요. 사드 배치 강원도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동일하게 미국과의 지금 약화되었으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일본 순으로 외교를 시행하겠다라고 하셨고, 특이한 게 미국, 일본과 핵 공유 협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에서 핵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핵 보유국가의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나 미국 괌에서 핵을 우리나라가 공유해서 거기서 핵을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서 쏘면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략 무기가 지금 노후화됐으니 무기를 정말 좋은 걸로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이게 참 웃긴 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전쟁을 했는데 정작 가장 많은 돈을 넣은 거는 미국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그 유럽 국가들의 군수품을 수출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끌어모았고, 그 이후로 미국이 강대국으로 급성장을 해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면 좋은 무기를 확보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좋은 무기를 확보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무기들을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진짜 강력한 안보를 갖는다든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전쟁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우리 세계인들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은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론입니다. 네, 언론 역시 각 후보자들 모두 다른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뉴스 편집 금지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언론사들이 각 언론사만의 평형된 시각이 있어요. 뉴스 하나를 이제 뿌리면 그거에 대한 제목이나 내용을 다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그걸 금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포털 중심의 그 기사들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거 아니고 각 언론사로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 1회 기자회견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철수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포털사의 횡포 개선해야 하고 언론사를 즉시 연결해야 한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윤석열 후보와 동일하게 주 1회 기자회견 실시하겠다, 언론사와 소통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입니다. 기후 문제 정말 심각하죠.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기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거고, 또 앞으로 계속 기온이 올라갈수록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노출될 게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기후위기는 심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자는 탄소세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원전 유지해야 하는데 비중을 점차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 기댄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상정 후보는 100% 재생에너지로 돌려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로 돌리면 정말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두 명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 지형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 맞지 않다라는 게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개 영역에서의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후보자들의 토론회 영상에서 추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고 어떤 뉘앙스로 이 정책들을 설명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셔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좋은 후보에게 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김기획이었습니다.